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과학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강상류와 강하류의 강폭과 강의 경사는 어떻는지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강상류의 강폭은 좁았고 경사는 급했습니다. 강하류는 강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했습니다. 강상류와 강하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다면 강상류보다 강하류의 모래가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강물은 강상류에 있는 바위를 깎고 운반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래가 강하류에 쌓이기 때문에 강하류의 모래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강상류는 강하류에 비해 강폭이 좁고 강의 경사가 급합니다. 강상류에서는 바위를 많이 볼 수 있고 강하류에서는 모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상류에서는 퇴적작용보다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강하류에서는 침식작용보다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바닷가에서 어떤 지형을 보았나요? 바닷가에서는 갯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도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는 절벽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래, 해변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닷가 주변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바닷가 주변의 모습의 특징을 바닷물의 작용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교과서는 과학책 58쪽에서 59쪽입니다. 실험 관찰책은 32쪽을 보면 됩니다. 교과서 56쪽을 다 함께 봅시다.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에는 어떤 지형이 있을까요?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형을 알아봅시다. 오늘 배움 순서는 첫 번째, 과학책 58쪽에서 59쪽에 있는 바닷가 지형 그림과 사진을 관찰해 봅시다. 두 번째로, 관찰한 바닷가 지형의 특징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로, 바닷가 지형의 특징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58쪽과 59쪽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바닷가 지형 사진의 특징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바닷가 지형 사진의 특징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닷가 지형 사진을 관찰해 보세요. 잘 관찰해 보았나요? 1번 지형은 바위 가운데에 구멍이 있습니다. 2번 바닷가 지형 사진의 특징을 관찰해보고 발표해 봅시다. 이번 지형은
해안가에 있는 바위가 가파른 절벽으로 깎여 있습니다. 3번 바닷가 지형 사진의 특징을 관찰해보고 발표해 봅시다. 삼 번 지형은 모래가 넓게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바닷가 지형 사진의 특징을 관찰해보고 발표해 봅시다. 사 번 지형은 고온 흙이 넓게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닷물의 작용과 관련지어 바닷가 지형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59쪽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바닷가 지형 사진을 바닷물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과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으로 분류해 봅시다. 일 번 지형은 바닷물에 의해 바위가 깎이면서 가운데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침식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지형은 바닷물이 바위와 만나는 부분을 계속 깎고 무너뜨려서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침식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지형은 바닷물이 모래를 쌓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퇴적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지형은 바닷물이 고온 흙이나 가는 모래와 같이 작은 물질들이 쌓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퇴적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닷가 지형을 바닷물의 작용과 관련지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58쪽과 59쪽에 제시된 다양한 바닷가 지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세요. 제시된 다양한 바닷가 지형은 바닷물의 침식작용이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바닷물의 작용으로 이러한 지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랜 시간 동안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교과서 59쪽을 함께 읽으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서는 바닷물의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으로 다양한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바닷물의 침식작용은 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가파른 절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퇴적작용은 모래나 고운 흙에서 모래 해변이나 갯벌을 만듭니다. 이러한 바닷가 지형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바닷물의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으로 다양한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바닷물의 침식작용으로 동굴이나 절벽이 만들어집니다. 바닷물의 퇴적작용으로 갯벌이나 모래, 해변이 만들어집니다. 실험 관찰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책 32쪽을 펴세요. 1번 과학책 59쪽에 있는 1번에서 4번까지 바닷가 지형 사진을 관찰하고 특징을 써 봅시다. 일 번 바닷가 지형은 바위 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2번 지형은 해안가에 가파른 절벽이 있습니다. 3번 지형은
모래가 넓게 쌓여 있습니다. 4번 지형은 고운 흙이나 가는 모래가 넓게 쌓여 있습니다. 2번 과학책 59쪽에 있는 1번에서 4번 바닷가 지형 사진을 바닷물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과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으로 분류의 번호를 써봅시다.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은 1번과 2번입니다.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은 3번과 4번입니다. 생각해볼까요를 다 함께 봅시다. 과학 59쪽의 1번 지형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지형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닷물에 의해 바위가 서서히 깎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닷물의 침식작용으로 절벽이 깎여 윗부분이 무너지고 기둥만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닷물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바닷가 지형을 두 가지 고르세요.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2번 다음 바닷가 지형은 바닷물에 어떤 작용과 관련이 깊은지 써 넣어 봅시다. 정답은 퇴적 작용입니다. 3번 다음 바닷가 지형은 침식 작용과 퇴적 작용 중에서 어느 작용이 활발하여 만들어진 지형인지 써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봅시다. 이 바닷가 지형은 침식 작용입니다. 바닷물의 침식 작용으로 바위가 깎여서 만들어진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흙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